그날 주차장에서 만난 청년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차를 닦던 손끝이 오래전 그 사람의 손길 같았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벌이 될 줄은.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그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정혜진. 30년 전 내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피보다 진심이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병원 주차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잔잔히 들려오는 고압 세척기의 물소리와 함께 청년 하나가 묵묵히 차량을 닦고 있었죠. 그 옆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한도윤 이사장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그는 자신의 차를 세차장에 맡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물을 뿌리던 청년의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습니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한 멍한 표정이었죠. 그 청년, 이서진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한 성격,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이었죠.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넬 때 도윤은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참 이상하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건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주차장 너머로 들려오는 세차기의 물소리가 유난히 길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불규칙해졌죠. 이름이 뭐였지? 분명히 명찰이 있었는데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끝내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에 스친 미묘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낯선 청년이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30년 전 봄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의 벚꽃길, 그 위를 웃으며 걷던 한 여인의 얼굴, 그리고 그 여인의 마지막 인사. 도윤 씨, 행복하세요?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죠. 그는 창문을 열고 멀리 주차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여전히 물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혜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현실로 끌려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 유리에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은 회의실을 향해 걷다가 문득 발길을 멈췄습니다. 창밖 아래 세차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죠. 서진은 세차장 한쪽 구석에서 물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물방울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그의 팔과 얼굴에는 땀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서류철을 손에 든 채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왜 저 청년에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 내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냉철한 이사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부원장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회의실 안 의사들과 간호부장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료 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세차기의 쉬익 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호의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세요. 그러나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 언제 느껴봤더라.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리컵에 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세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무실 불빛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죠. 내가 왜 그 아이를 신경 쓰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 어둠 속에 물 한 줄기가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물소리가 누군가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들것 하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의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정혜진, 58세 여성, 의식 저하입니다. 순간 그 이름에 한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주워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정혜진? 30년 전 그 이름은 그의 세상을 밝히던 한 줄기 빛이었죠.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한 줄까지도 시간이 멈춘 듯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부르는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혜진,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그때 한 청년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바로 세차장에서 일하던 이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젖은 머리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과 청년의 얼굴이 겹쳐지며 마치 오래 묻어둔 진실이 문을 두드리는 듯했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도윤은 병실 문 밖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의무기록지를 들여다봤죠. 이서진, 보호자 정혜진.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그의 시야는 흐려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혜진의 얼굴이 그날 저녁 붉은 석양처럼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릴게요라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의 귓가에는 빗소리와 함께 심장 박동기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낯선 청년의 얼굴, 그리고 익숙한 이름.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의사로서의 얼굴을 유지해야 했죠.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뒤돌아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한 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정혜진. 그 이름 하나가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도 끝내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그 복도 끝 이사장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한도윤은 홀로 의무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또렷하게 적힌 이름 2개. 환자 정혜진, 보호자 이서진.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다 말았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서류를 덮은 채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눈에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봄날, 의대 시절의 교정, 그녀의 웃음, 살짝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인사. 도윤 씨, 행복하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묻지 않았던 자신이 그토록 후회스러웠습니다. 당시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말없이 이별을 받아들였지만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비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멀리서 차 한 대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아래 세차장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털며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물을 밀어내는 청년의 모습.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깨, 몸짓, 심지어 차를 닦는 손의 모양까지도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혜진이 미소 지으며 손수건을 짜던 그 모습과 똑같았죠. 설마 그는 창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 낯익은 표정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혜진이 그 아이를 낳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깊은 밤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다시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혜진, 그리고 그 옆에 쓰인 이름, 이서진. 그 둘 사이를 잇는 선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세차장에 불을 끄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30년 전 떠나던 혜진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멀리서 세차장에 물방울이 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그친 뒤에 잔잔한 하늘이 보였죠. 한도윤 이사장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죠. 정혜진. 그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가느다란 손끝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말 대신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혜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고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까지. 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말하지 마요. 그 말조차 숨처럼 작았지만 그녀는 알아들었습니다. 눈가에 작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서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상태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병실 안에 이사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어머니의 손만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던 그의 발소리는 마치 바람 속에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은 채 서진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도윤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닫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지켜야 하지만 한 남자로서 그녀를 지켜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따뜻한 체온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전 놓쳤던 삶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병실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서진의 얼굴과 혜진의 눈물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혜진의 미소와 그녀의 곁에서 국화를 쥔 청년의 모습이 끝없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도윤은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의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도윤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환자 기록지와 오래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무심코 열던 손끝에 낡은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한쪽 구석엔 1989년이라는 붉은 잉크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대학 교정,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젊은 한도윤과 그 옆에 정혜진.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도윤은 그 사진 속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혜진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용서해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이마를 짚었습니다. 용서라니, 내가 뭘 용서해야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감정이 그 한 문장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릅니다. 그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흰 종이처럼 차가워졌지만 마음속은 불길처럼 뜨거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흘리던 눈물, 자신이 뒤돌아보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 사진만이 유일하게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너무 먼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꼭 용서해줘요.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빗바람을 잠시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고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멀리 주차장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그 청년이 또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정말 우연일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로 흩어진 그 말은 아무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서랍 휩숙이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잊은 기억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봄 햇살이 병원 정문 유리에 반사되었습니다.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차장에서 일하던 이서진은 병원 직원 식당 앞을 지나다가 두 간호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장님, 이번에 어떤 청년 어머니 입원비 전액을 대신 냈대. 정말? 그냥 환자도 아닌데? 그들의 말끝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옆에는 새로 산 담요와 영양식 세트가 니트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챙겨두신 거예요. 어머님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길래요.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잠이 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이불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병원 주차장에서 이사장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흰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진은 그를 향해 잠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짧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도윤의 눈빛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시지? 혹시 예전에 알던 사이인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 기록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칸에 적힌 이사장의 서명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차장으로 나가 우산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퍼져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 그의 손이 주먹처럼 꽉 쥐어졌습니다. 세차장의 불빛이 꺼질 무렵 그는 멍하니 차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에 반사된 이사장의 얼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보여주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의심과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회의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붉은 석양이 병원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책상 맞은편에서 한지호 부원장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그 시선의 끝엔 늘 한도윤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사장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 도윤에게 입양되어 의대에 진학하고 현재는 병원의 핵심을 이끄는 후계자로 불렸죠.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요즘 이상하리만치 다른 곳에 머무는 걸 그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사람, 알아봐. 비서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지호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졌고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세한 불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런 하찮은 녀석에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의 속내는 불편한 호기심과 억눌린 질투였습니다. 며칠 뒤 비서는 그에게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세차장 직원. 이름은 이서진. 어머니는 정혜진 씨.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지호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병실 침대 곁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혜진 이름이 낯설지 않군요. 그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젊은 시절, 기증자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의 약점이 이런 곳에 있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손끝엔 미묘한 분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날 이후로 병원 내 직원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사장님, 어떤 젊은 친구 챙기신다더라. 작은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단지 병원 복도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들이 불편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마주친 지호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지만 그 눈빛 속엔 냉랭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도윤의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먼저 지켜볼게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발자국엔 질투와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병원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도윤과 서진의 관계는 아직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창밖엔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햇살이 병실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환자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혜진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처럼 그녀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한도윤은 의사로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액 처방지가 들려 있었지만 눈길은 온통 혜진에게 고정돼 있었죠. 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알아보는 듯 약하게 떨리며 도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도윤 씨. 그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서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충격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혜진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그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잘 살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도윤의 목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진의 얼굴, 그 눈빛, 그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과 사를 봐왔지만 이토록 무너지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혜진은 남은 힘을 다해 도윤의 손을 쥐었습니다. 부탁이에요.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진실은 때로는 잔인하니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풀리며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아이 나 대신 봐주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온기가 식어가는 걸 느끼며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삼켰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30년의 침묵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조용히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고 병원 앞 주차장은 빗물로 번들거렸습니다. 세차장 천막 아래 이서진은 비를 맞으며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스펀지가 물을 머금을 때마다 그 표정은 더 굳어졌죠. 그날 이후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들려오는 소문, 이 사장이 어떤 청년을 챙긴다더라는 익숙한 목소리, 모두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나야, 왜 우리 어머니까지. 그는 빗속에서 스펀지를 세게 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우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우산 아래 정장 차림의 한도윤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켰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잠시 쉬어요. 서진은 대답 대신 젖은 손으로 차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한치의 감정도 없이 굳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둘 사이를 갈랐습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돈도, 힘도 있는 분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챙기시는 겁니까? 그의 말은 빗소리 속으로 묻혀 들어갔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선명히 박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서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래된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혜진이 울면서 떠나던 그날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그저 당신 어머니를 아는 사람으로서 미안해서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서진의 귀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빗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려 다시 차를 닦았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우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털어놓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었고 그렇다고 숨기기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비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혜진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비가 이렇게 내렸었죠.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는 다시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며 그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세차장 바닥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 빛 속에서 둘의 인연은 더욱 얽혀갔습니다.
마치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처럼 며칠 뒤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비에 젖었던 병원 앞 나무들이 초록빛을 되찾고 주차장 위로 햇살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마음속엔 여전히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의 차를 직접 세차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 번쯤은 직접 이야기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실제로 서진 앞에 서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묵묵히 차문을 닫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햇살이 그의 손등 위로 비치자 반짝이는 물기 사이로 무언가 작은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서진의 목 아래 희미하게 반짝이는 은빛 목걸이 하나.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 혜진에게 선물했던 은색 십자가 목걸이. 그녀는 늘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고 이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던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서진의 목 아래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햇빛에 부딪힌 목걸이가 반짝이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처럼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짧은 한마디가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졌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서진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은 혜진이 만든 작은 거짓이었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서진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요란히 울렸습니다. 차문에 기대어 선 도윤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수많은 생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피부치는 몰라봤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진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그는 속으로 수십 번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그 아이의 세상도 그의 기억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며 핸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세차기 물줄기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마치 오래 묵은 죄책감을 씻어내리는 듯했죠.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십자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끝까지 바라보던 도윤은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한 줄기 눈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30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늦은 오후,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을 타고 흐르는 석양빛이 길게 번졌고 그 속을 한도윤이 무겁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철이 아닌 구겨진 손수건 하나만 쥐어져 있었죠.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낯설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자리에도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의 시작합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번져 보였죠. 그는 몇 번이고 안경을 고쳤었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엔 묘한 뉘앙스가 스며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돌리던 손을 멈춘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세차장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차량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아들로 부를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호는 문가에 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세차장 청년 자주 챙기신다던데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놓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병원 일과 관계없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을 지켜온 자신이 지금은 단 한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 한도윤. 그 글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명패를 손끝으로 밀어내자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서류를 휘날렸습니다. 멀리 세차장에선 서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란 걸 모른 채 오늘도 저렇게 웃고 있구나.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병원에서의 권위, 명예, 성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외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의 흰 셔츠 위에 서서히 번졌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타오르는 불빛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무 늦었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병원 안의 석양은 유난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 위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기계음만이 남아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숨결 같았습니다. 정혜진의 병실 문 앞에 선 한도윤은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심장이 미세하게 두근거리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산소호흡기의 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혜진은 눈을 감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이서진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의 손등 위로 혜진의 손이 약하게 얹혀 있었고 그 단단한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사도 병원의 이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시선이 도윤을 찾아 헤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목이 꽉 메였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도윤은 손짓으로 조용히 병실을 나서달라 부탁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혜진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끝은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이 서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엔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더 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탁이에요, 도윤 씨. 그 아이, 제 대신 지켜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도윤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도윤의 손을 놓았습니다. 기계음이 점점 느려졌고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혜진의 머리맡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가요. 내가 대신 사과하고 대신 안아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후회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 바람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결처럼 도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너졌던 세상이 조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고통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를 타고 흐른 눈물이 혜진의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약속의 증표처럼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시대의 사랑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흰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낮은 물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혜진은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고 슬펐죠. 검은 양복을 입은 이서진은 조문객들에게 묵묵히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깊게 패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며칠 새 수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향을 올리고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윤이었죠. 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장례식장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멀리 영정을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국화 한 송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꽃이 피 영정 앞에 떨어지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져 꽃 위에 닿았습니다. 그 한 방울이 30년의 세월을 담은 듯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눈엔 의문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과였고 고백이었으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의 인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혜진의 미소가 아련히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옮겨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려는 듯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손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벚꽃길 아래에서 함께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가슴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가요. 혜진 씨, 이제 편히 쉬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서진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다시 다가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끝에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남자 그냥 병원 이사장은 아닐지도 모른다. 장례식장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화향이 빗물에 젖어 퍼지고 그 향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혜진의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두 남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별이 그날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병원 앞 나무들이 다시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세차장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맑은 하늘 아래 이서진은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디선가 조금은 차분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 표면 위로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문득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서진아, 사람의 마음은 닦을수록 반짝이는 거란다. 그녀가 생전에 했던 말이 세차장 물소리 사이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정장 차림의 한도윤 이사장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어딘가 힘이 빠진 듯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차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소리가 그 사이의 거리만큼 울렸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수건을 들고 차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끝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그 반사된 빛 속에서 도윤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 서진은 수건을 내려놓고 손에 남은 물기를 털며 천천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기억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도윤은 미세하게 눈을 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다음엔 내가 당신 차를 닦아주고 싶네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세차기 소음 사이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차 표면에 부서지며 그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서진은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시죠.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굳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따뜻함이 섞인 누군가의 삶을 오랜만에 다시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차기 물소리가 잦아들고 주차장 한쪽에서 햇빛이 더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국화 꽃잎 몇 송이가 햇살 속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약속 지켰어요. 이제 이 아이 곁에 있을게요. 그의 눈가가 붉게 젖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만에 닿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차장의 물소리가 멈추고 바람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의 온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